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데이비드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이 영상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한국에 가는 이유에 관한 영상입니다. 영상 속의 이 여성은 한국에 가기 전부터 손을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바나나 맛 우유를 바로 잡습니다. 이 바나나 맛 우유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음료 중 하나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 사실을 아는 것인지 외국인이 많은 편의점에 가면 바나나 맛 우유가 정말 쫙 깔려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에서는 바나나 맛 우유가 역사가 오래되어 어르신들이 즐겨 마시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Z세대 음료수입니다. 바나나 맛 우유를 모르면 오히려 촌스러운 취급을 받습니다. 디자인이나 포장도 매우 세련되고 요즘 시대의 감각이 느껴져서 미국에서는 최신 인기 음료로 통합니다. 이처럼 최근 한국 여행은 명실상부한 대세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패션 감각이 좋거나 소위 좀 논다 하는 젊은이들은 모두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야말로 인싸들의 필수 여행지 같은 느낌입니다. 원래 한국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도 차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2천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나라는 중국이며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니 당연한 결과겠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한국을 많이 찾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만이나 태국 혹은 인도네시아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한국과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저의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세 번째 국가로 랭크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3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다소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세 번째 순위에 오른 것에 대해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가는 것이 왜 대단한 일인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인들은 해외여행을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설령 여권이 없더라도 해외에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체 인구 중 70%가 일평생 동안 여권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권을 만든 나머지 30% 중에서도 절반 정도만 실제로 해외여행을 나갑니다. 미국에서는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여권을 만들 뿐 여권이 있어도 해외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전체 인구 중 실제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은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꺼리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연간 200만 명 가까이 방문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2024년 통계는 아직 완전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200만 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지금 11월과 12월 홀리데이 시즌에는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여행은 왜 이렇게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필 왜 미국인들이 한국을 계속 찾는 것일까요? 한국은 미국에서 거의 지구 반대편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가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사람들은 가까운 곳이 아니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미국 안에서만 여행을 다니려 합니다. 미국은 사막도 있고 빙하도 있고 해변도 있으며 날씨도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워낙 큰 대륙이라 미국 안에서만 돌아다녀도 평생을 다 못 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단 해외는 잘 안 나가는데 그럼에도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거의 대부분 가까운 곳만 갑니다.
한국보다는 거리가 훨씬 가깝고 비행기표도 저렴한 멕시코의 해변을 많이 찾습니다. 국경이 딱 붙어 있는 캐나다도 언어가 잘 통하기 때문에 자주 방문합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도 많이 가는데 이는 유적지나 랜드마크가 많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불편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나 중국, 대만 등을 가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있었지만 한국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한국은 문화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으로 놀러 가는 미국인들 중 거의 절반은 한국을 메인 여행지로 두고 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일본을 가려면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를 건너야 하니 비행기 값이 비쌌고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게임이나 만화 팬들이 많았습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일본을 갔다가 비행기 표가 아까워서 옆 나라들을 함께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가는 미국인들이 비행기 표가 아까우니 일본을 방문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메인 여행지이고 일본은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잠시 들르는 곳이 된 것입니다. 이는 제 주변 친구들의 거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K-팝이 크게 뜨고 난 후 분명 일본 여행객들도 많이 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 원래 90년대에는 일본에 비해 한국에 가는 미국인이 엄청나게 적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일본과 한국의 방문자 수가 완전히 반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미국인 중에서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미국인들이 오히려 일본을 더 많이 찾습니다. 나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별로도 방문 국가가 극명하게 나뉩니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 남자들과 여자들의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 중 미국 남자들이 선호하는 곳과 미국 여자들이 선호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미국 남자들은 선호도가 반반입니다. 남자들은 주로 게임이나 오락을 좋아하는데 일본에는 오락실이 많아서 오락실을 좋아하는 남자들은 일본을 더 선호합니다. 반면 PC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들은 한국의 PC방 문화를 보고 충격을 받고는 한국의 PC방 문화가 좋다고 한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선호도가 반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는 거의 100% 전부 한국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화장품, 코스메틱, 제품이 많거나 음식이 여자들의 입맛에 더 잘 맞는다거나 매운 음식에 입문하고 나면 한국 음식 외에는 다른 것을 못 먹게 되는 등의 이유도 있지만 여자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을 버는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쇼핑 경험입니다. 한국에서 쇼핑을 하면 돈을 버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Buy one, get one.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같은 행사가 한국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도 증정품을 주는 경우가 많고 편의점에 가도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행사가 정말 많으며 특히 화장품과 코스메틱을 구매할 때 여자들의 지갑을 여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인형이나 미용 관련 증정품을 엄청 많이 공짜로 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보통 이렇게 많이 퍼주는 물건들은 품질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 이런 것들, 특히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증정품들은 사실 미국에서 거의 정가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사지 않고 한국에 가서 사면 반값에 사면서 동시에 증정품까지 엄청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쇼핑을 하다 보면 거의 돈을 버는 느낌까지 들어서 엄청나게 좋습니다. 물론 한국에 간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무리 증정품을 많이 받고 미국에서 비싼 것을 한국에서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절약한 돈 전부를 음식을 먹는 데에 쓰게 됩니다. 한국 여행의 유일한 단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고 중독성이 강해서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하루에 2끼만 먹거나 가끔 1끼만 먹고 나머지는 간식만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하루에 3끼를 모두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행을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먹는 모든 것을 항상 스페셜하게 먹으려고 해서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국을 많이 가고 있는데 이는 사실 지금 미국에서 2번째 한류 열풍이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입니다. 블랙핑크 로제 씨의 아파트먼트라는 노래가 나오고 나서 노래가 하나 좋은 게 나오면 미국 사람들은 그 나라를 놀러 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서 콘서트를 하는 것도 아닌데 미국 사람들은 좋은 노래가 나오면 그걸 들으면서 그 나라 음식을 먹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아파트가 나오면서 로제 씨가 영상 속에서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김치볶음밥을 직접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그것이 완전히 바이럴이 되어 김치볶음밥이 유명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김치도 알고 볶음밥도 알지만 김치볶음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오리지널 맛을 보겠다고 미국 내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는데 이것이 또 한국에서 직접 먹는 맛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볶음밥을 먹어보겠다고 한국까지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셰프 배용 씨가 나와서 요리를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 셰프의 식당을 찾아가겠다고 한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그 셰프가 너무 유명해져서 지금 한국에 가더라도 그분의 음식을 먹을 기회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리 예약이 전부 매진되어 도저히 먹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본으로 자주 여행하던 사람들은 일본 여행의 장점으로 강한 대중교통과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부유함을 말해왔습니다. 물론 일본이 미슐랭 스타 음식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넷플릭스 방송으로 한국에도 스타 레스토랑이 많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리고 대중교통이 편하다. 일본이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까? 일본에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본의 대중교통은 미국에 비해서는 진짜 훨씬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진지하게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영어로 말하는 거였다면 저는 지금 전부 대문자로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는 나 지금 궁서체로 말하고 있어 라는 밈이 있죠. 이게 내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미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나 지금 대문자로 말하고 있어. 저는 진짜 대문자로 말하는데 한국인들 앞에서 일본 대중교통이 제일 편하다는 말은 절대 꺼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AI도 요즘 좀 문제가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사계절이 매력적이고 교통이 편리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한국은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 더 덥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것은 한국이 훨씬 압도적으로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일본에 가는 사람들은 점점 한국을 더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더 많이 가고 있으니 세대가 변하면서 한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한국 관광산업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관광산업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고 보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요즘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외에도 전라도와 경상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서울보다 더 좋아하는 지역이 사실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앤드류 스미스 드림